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최저기온은 0도에서 5도까지 내려갔고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해남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자 가마터가 토석 채취장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옛 전일빌딩이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문학관과 종합미디어센터, 예술창작 스튜디오 등이 먼저 들어섭니다. 광주시청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민원인들에게 폭넓게 개방해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곡성의 기온이 영하 0.1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다가 목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몇 년 전 국내 최대 규모의 청자 가마터가 해남에서 확인됐었는데요. 이 가마터가 분포된 인근 산이 토속 채취장으로 허가가 돼서 중요 유적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경지 주변에서 도자 파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9세기 신라 말에서 고려 초 번성한 가마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마터만 80여 곳이 넘습니다. 목포대 박물관의 지표조사 이후 일부 지역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가마터 인근 산이 토석 채취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청자도요지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300m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남군은 업체 측의 지표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와 허가를 내줬습니다. 문화재청에 협의를 다 했었고요. 협의 완료 후에 그에 따른 전라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해가지고 토석 채취 허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가마터는 공방과 거주지가 주변에 있어 인근 지역을 함께 보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안 된 곳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도요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목을 채취한 장소라든지 주거지라든지 관련된 유적들이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엄밀히 조사를 하고 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해남군은 지정 문화재가 몇 곳인지조차 모르고 본격적인 발굴 조사 계획조차 없습니다. 토석 채취장 특성상 한번 공사 허가가 되면 연장 허가가 나기 때문에 초기 청자 가마터 훼손 우려는 그만큼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제2차 민관협의회를 열고 구 전일빌딩 건물을 아시아 전당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빌딩 건물에는 문학관과 종합미디어센터, 예술창작 스튜디오 등 3개 시설이 먼저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419 및 광복회 공간과 엔저센터 등은 시설 면적 등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하던 지열 시스템 도입이 어렵게 됐습니다. 서정성 광주시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지열 시스템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경제성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 계획만 부풀려 발표한 것은 행정력의 부재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청 문화광장을 대신할 후보지를 물색해 지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최대 산업단지인 여수산단의 경기가 중국 시장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 중국의 내수 시장 변화에 따라 우리 지역 경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누적 생산액은 73조 1,822억 원, 수출액은 319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생산 수출 모두 지난해 같은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시장 확대보다는 제품의 단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유화 제품 성수기인 올 연말이 여수산단의 호황과 불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변수는 석유화학 제품의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의 내수 경기입니다. 4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더불어
수요국의 재고 감소로 일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내수 정책이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제 경기 흐름에 민감한 시장을 겨냥해 주요 대기업사나 석유화학 업체들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정제해 얻는 나프타 대신 가스를 원료로 하는 해외 공장 건립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과 LG화, 롯데케미칼이 북미와 카자흐스탄 등지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여수 산단에도 에탄 분해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북미에 에탄 크래커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곧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제 곧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요. 투자는 약 한 2조 5천억 정도 규모인데. 환율 유가, 국제 경기 흐름에 변수가 많은 석유화학 업계. 그 충격을 줄이고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신이 장기 대안이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운전자를 위해 천연가스 충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선기 광주시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광주의 압축 천연가스 승용차가 375대 등록돼 있지만 충전소는 6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4곳은 버스 전용이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 천연가스 연료 도입을 권장하는 만큼 충전소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 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민원인들에게 폭넓게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상필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시청 주차장이 환승차량 주차지로 이용되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시청의 업무를 보러 온 민원인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내 5개 구청은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민원인 주차난을 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례군수의 주민 소환 투표가 확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치러지는 주민 소환 투표입니다. 당장 오는 14일부터 서기동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부분이 주민 소환 보면은 다른 지역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1년 서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주민 3천여 명이 소환을 청구한 지 2년 만입니다. 지방자치사에 주민 소환을 해서 성공하면 우리 구례는 지방자치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산으로만으로도 우리 구례 군민은 자랑스러운 국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군수는 이미 무죄를 받았고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며 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례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제 스스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도와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4일 투표를 발의하면 서군수의 직무는 정지되고 소환투표는 다음 달 4일에 치러집니다. 그 사이에 소환 대상자와 청구인 측은 투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군수직 박탈을 의미하는 소환 여부는 찬반 투표로 결정되지만 그 전에 투표율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33% 이상이 투표를 참여를 해야 되고 그 투표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할 경우에 한해서 단체장이 이제 직을 잃게 되는. 전국적으로 치러진 역대 4번의 주민소환 투표는 모두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아서 개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초동과 신림 투표의 성격을 띈 이번 주민소환 투표가 개표까지 이어질지는 주민들의 관심과 투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새 야구장 조형물의 표절 논란 의혹을 검토할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새 야구장 조형물의 표절 의혹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애초에 작품심사위원을 검토위원으로 재선임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주부터 표절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야구장 조형물을 최종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들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멘토 활동을 해주는 희망교실 사업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정희권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교실 사업을 위해 한 개 교실에 1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돈의 일부가 학급 장기자랑 등에 사용되거나 교육복지 우선사업과 중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원 교실이 많아지면서 취지는 다르게 집행된 일이 있었다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지도부의 지방의원단이 정당 해산 중단과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100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갑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오늘 광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08배를 진행하고 주말까지 연주화 농성과 동네별로 촛불 집회를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정당 해산 심판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속 화물차 불법 주차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대학생이 모는 차량이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로 돌진해 2명이 숨지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날 때만 반짝 단속할 뿐인데요.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광주 시내 한 도로 CCTV 화면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대형 화물차와 충돌하고 섬광이 번쩍입니다. 19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와 이곳에 불법 주차돼 있던 25톤 대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 등 2명이 숨졌고 다른 일행 2명도 아직까지 의식을 못 찾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차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지만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화를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도심 속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가 광주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독림동에서 부부가 숨졌고 2011년에는 사흘 동안 2건의 교통사고로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도심지 불법 주차로 큰 인명피해가 날 때마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그 전에 계속 했었죠.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각 스페별로 이제 각자 알아서 하고 있는데. 화물차 운전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광주 2곳의 화물차 공영 차고지의 수용 대수는 440면에 불과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차고지가 완공되더라도 화물차 수요를 맞추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차고지가 그런 여건이 안 되죠. 멀리까지 갔다 왔다 기름값도 장난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고요. 한편 경찰은 어제 사고 관련자인 25톤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인도위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5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다른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담양경찰서는 겨울철 조사료 제조에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영농조합 대표 41살 이모 씨 등 10명과 이들에게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담양군 공무원 52살 김모 씨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제조대장에 쓰여있지 않은 다른 곳에서 만든 조사료를 허가된 곳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사료량을 늘린 뒤 보조금 1억 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공무원 김 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조기 집행해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다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수년 동안 친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할아버지 78살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손녀 13살 황모 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친할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황 양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20살 여대생이 된 이 소녀는 자신의 그림을 전시해서 어린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은 소망을 이뤘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피터팬과 함께 하늘을 날고 우주로 올라가 어린 왕자를 만나고 동화의 세계로 가득한 그림들이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행복한 느낌이 들었고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포스터 컬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그렸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적장애 3급인 20살 김민주 씨의 그림은 어릴 적 읽었던 동화의 주인공들로 가득합니다. 유년기부터 지적장애를 앓았던 민주 씨는 그림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습니다. 또래와 어울리지 못했던 민주 씨에게 색연필과 물감은 가장 친한 친구였고 동화에 자신의 꿈을 실어 도화지를 채웠습니다. 외로워하는 어린 왕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왠지 나각 탔거든요. 외톨이 받았을 때.
그런 민주시의 그림은 차츰 주변 어린 친구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2년제 대학 시각디자인과에 진학한 민주시는 전시회를 열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한 복지단체와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도움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기분 좋아요. 덕분에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민주 씨에겐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어 더 많은 어린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고 싶은 민주 씨의 소망이 계속해서 도화지를 채워갈 겁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광산구 첨단 R&D 특구에 마이크로 의료 로봇 센터가 건립됩니다. 전남대 로봇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고 광주시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융합 기반 구축사업 마이크로 의료 로봇센터 구축사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광주 광산구 첨단 R&D 특구에 있는 산학 캠퍼스에 총 사업비 298억 원을 들여서 오는 201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로봇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5 하계유대회 조직위는 오는 19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기 걸그룹의 멤버인 미스의 수지를 유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출신인 수지는 지난 2010년 독창 앨범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 TV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무등산을 대표하는 야생 동식물의 생태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동식물 기대종을 선정하기 위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선호도 조사는 무등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식물은 털조 장나무와 으름난초 등 2종, 동물은 수달과 담비, 두꺼비 등 3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고도가 높은 무등산의 경우는 영하 4.7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광주가 2.9도, 영광이 2.1도로 어제에 연이어서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다 찬바람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느껴지는 추위는 0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머플러에 겨울옷을 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아침입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들면서 어제와 비슷한 쌀쌀함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목요일에는 비가 온 이후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더 추워졌습니다. 당분간 하늘이 맑기 때문에 찬 공기가 오래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영광이 2도, 광주가 3도, 구례와 순천 역시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다가 낮부터는 잦아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